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호관입니다. 자,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좀 발빠르게 순환매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섹터 내에서도 막 돌아가면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테마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단 수급적으로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거래대금이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가 10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들어오고 있다. 작년에 워낙에 많이 뺀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유가 있고, 아무튼 이제 코스닥은 오늘 오후장에 조금 대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기술적으로 단기 좀 가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한번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타이밍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거래 있는 종목군들은 돌아가서 움직이니까, 예, 기업 문제 없으면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가 이제 이슈가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하고 하원에서 상반기 통화 정책 관련해서 청문회가 있고요. 내일은 또 미국 CPI 발표가 있죠. 그리고 MSCI 국내 정기 리뷰가 있는데, 물론 이제 리밸런싱은 이제 2월 말에 이제 발생합니다만은 16개 종목 정도가 일단 또 퇴출 위기에 있는데, 종목군들 약간 이제 미리 선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예, 다소의 이제 또 장 후반에, 내일 장 후반에 관련 종목군들 어제 공개 방송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모레가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우리 국내 시장. 그러면은, 네, 이번 주 넘어가게 되면 굵직한 이벤트가 많이 해소되기 때문에, 한테 한번 눌러준다고 하면 여전히 이제 매수 마인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번 주는 그런 이벤트가 많이 있으니까 조금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 이런 시그널이 발생했는데, 종목별로 이제 고점과 저점, 다소 엇갈리는 테마주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시그널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바닥에 치고 오는 그런 모습이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 에코프로 BM 실적 발표가 있었었고, 예,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코스피하고 이제 코스닥이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물론 작년에 전 세계에서 꼴등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뀌었다 그랬어요. 거의 1등인데 반등폭이. 거래소 같은 경우 작년 7월 달에 이제 고점이 나왔잖아요. 이건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그래서 계속 밀리면서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 거래대금 추세를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종목군들이 그래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코스닥은 작년 2월 달에 거래대금이 고점 찍고 나서, 예, 그동안 계속 대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종목군들이 계속 흘러내렸죠. 거래 없이. 예. 작년 11월부터 이제 거래대금이 바닥 찍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행보하고 나서, 지난주에 거래대금 추세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종목군들, 그다음 테마 종목군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이제 움직이고,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업종과 테마 내에서도 지금 같이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막 돌아가면서 막 움직이니까, 좀 눈높이가 이제 좀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또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한 2, 3일, 3, 4일, 일주일 정도 쉬고는 다시 또 N자를 올리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분산 투자도 필요하고, 아무튼 1년 만에 코스닥은 거래대금 추세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이 돌파하고 나면 한번 누릅니다. 돌파 이후에 한번 누르는데, 예, 눌림 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예, 다시 한번 저점에서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전 같은 경우가, 이건 제가 지난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주에 한번 들고 나왔던 그림인데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외인들이 삼성전자만 매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작년 8월부터. 네, 결론적으로 코스피는 24조 5천억 매도했는데, 그 중에 거의 한 95%가 삼성전자만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장 조정 나올 때 삼전 외에 다른 거 많이 때린 거 없다는 얘기죠. 자, 1월 달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1조 7천억 매도했고, 코스피는 9,300억을 매도했거든요. 코스피 전체 금액을, 전체 금액보다 더 많이 매도했죠. 근데 2월부터 지금 2월 이번 주가 이제 중반 접어들고 있는데, 지난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래소는 8,700억 매도했고, 삼성전자가 이제 4천억대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또 외인들이 삼성전자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4천억 미만입니다. 한 3천억 초반대로 줄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작년 9월 달에 최대 물량 매도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계속 이제 감소를 하고 있죠. 외인들 매도 물량이.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때릴 만큼 때렸고, 기간적으로는 8, 9, 10,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월 연속 매도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갔을 때 매수 전환할지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7개월 연속 매도거든요. 그럼 금액적으로는 23조, 기간적으로는 7개월 연속, 반년 넘게 때렸기 때문에 이 정도면 네, 외인들도 때릴 만큼 때렸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그 삼성전자 현재 보유 비중이 49%입니다. 50% 조금 안 되는 그런 구간까지 내려왔거든요. 자, 삼성전자가 일단 바닥을 저는 찍었다라고 지금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보통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자사주 매입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니까 외인들이 맘 놓고 일단 던집니다. 자사주 매입하는 그 금액까지는, 그 기간까지는. 작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10조 원 자사주 매입을 이제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1차 3조 원은 매입과 동시에 소각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3조 원. 그게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끝날 겁니다. 자, 지금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난주 들어서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처음에 11월 같은 경우는 11월 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50만 주, 예, 작게는 100만 주 매일 그 자사주 매입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11월 20일부터 자사주 매입을 매입을 했는데, 시작했는데, 11월 달에 700만 주 매수했고, 금액적으로는 11월 달에 3,900억. 12월 같은 경우는 이때도 70만 주, 100만 주 계속 매일 매수했습니다. 2,470만 주. 한 1조 3천억. 12월 달에 삼성전자가 좀 비교적 밀었지 않습니까? 저점을 살짝 깼었지 않습니까? 요때 일단 전체 3조 원 1차 자사주 매입 금액 대비해서 50%를 매입을 했고, 1월 달은 1,300만 주 매수해서 7천억 정도 매수했죠. 그러니까 2월 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월 중순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자사주 매입 양을 좀 낮추면서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같은 경우는 저점을 막 이탈하려고 했을 때 하루에 한 100만 주 내지 150만 주 매수를 했는데, 1월 중순 넘어서는 70만 주, 2월 달은 지금 50만 주씩 하루에 매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도 50만 주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삼성전자 11월 20일부터 어제까지 자사주 매입 내역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4,760만 주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평균 매수가는 54,300원. 오늘 종가 55,700원이죠. 네, 평균 매수가 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주가가 오늘 금액적으로는 2조 그냥 6천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금 86.5%.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 그러니까 이번 달 말 정도까지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1차 자사주 매입 3조 원, 바로 매입 소각할 이 물량을 이제 매입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예. 외인들이 이제 그동안 매도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사주 매입을 하니까 그동안 계속 이제 매도를 한 거죠. 받쳐주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 매입 소각을 딱 하게 되면 저는 기술적으로 삼성전자가 시장 좀 반등을 더 추가적으로 이끌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도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나면 얼추 이제 반등이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이제 시기적으로는 원래 이제 1분기가 보통 제조업 비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 사이클도 지금이에요, 지금. 2월하고 3월.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께 대한민국 소매 판매가 10분기 연속 마이너스 난 경우는 없었는데 작년 4분기까지는 마이너스였거든요. 아마 1분기부터는 이제 약간 터닝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경기도 지금 현재 시점이 1분기가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는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예 계속 올라가면서 높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또 1분기가 비수기니 건설도 마찬가지고 예, 그 2분기는 또 실적이 좀 좋아지겠죠. 1분기 대비해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건 제가 재작년이죠. 재작년 2023년도 이 삼성전자는 그 영업이익의 비밀이 있어요.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예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2023년도 3월 달이죠. 잠깐 이 차트를 보시면요. 예.
이 당시에 이제 반도체가 고점 찍고 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21년도 1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거의 뭐 2년 가까이 계속 밀었습니다. 그죠? 예. 우리 뭐 지금 2차 전지처럼 개인들의 무덤이 됐었는데 거의 뭐 반토막 났었어요. 그러나서 이제 어떻게 돌렸냐면 2022년 10월 달에 저점 주고 1월 달에 저점 다시 한번 주고 나서 4월 초부터 이제 올렸죠. 4월 초부터. 예, 요때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요 한 해, 그러니까 2023년도에 주가가 40% 정도 오를 것이다. 예?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당시에 반도체 관심 가지시라고. 근데 딱 정확히 제가 예상했던 대로 12월 말까지 2023년도에 41% 올랐습니다. 물론 하이닉스는 더 많이 올랐죠. 하이닉스도 이제 그때가 저점이었었고 000660. 그죠? 예, 하이닉스는 이제 요때죠, 요때.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랬는데 이 그림을 제가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그런 설명을 드렸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삼성전자 연도별 실적과 주가 상승률을 분석한 건 내용인데요. 삼성전자가 2021년도부터 그 이제 작년까지 영업 이익이 가장 적게 났던 해가 언제냐면 바로 2023년입니다. 2023년도 삼성전자가 제가 얘기했듯이 40% 오를 거라 얘기했는데 41% 올랐죠. 정확히. 근데 영업이익이 가장 적게 났어요. 2011년도에도 16조 원이 났었거든요. 16조 원. 네, 근데 2023년도에 6조 원밖에 안 났는데, 근데 삼성전자가 그 연도에 41% 올랐네? 영업이익이 가장 적게 났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삼성전자는 적어도 주가가 1년 전부터 미리 반영을 합니다. 1년 전부터. 그리고 삼성전자는 연중에 50% 이상 오른 경우가 없어요. 자, 2012년도에 주가 43% 올랐죠. 2016년도에 43% 올랐죠. 2017년도 41%. 그리고 2019년도에 44% 올랐죠. 그다음 2020년도 이때 45% 올랐고 그다음 2023년도에 41%. 이 기간 동안 50%까지 오른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재작년 연말 때 삼성전자 뭐 차익을 하시라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까지 이 자리에 드렸었는데 그러고서 무덤 그 다음 년도 2023년도 초반까지 좀 더 올라가긴 했어요. 40%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상으로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40% 이렇게 영업이익 이렇게 오를 때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최소 30% 이상 증가했을 때. 30% 이상 증가했을 때.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제 주가가 16조 원에서 거의 50% 증가했죠? 40%. 그죠? 그 2021년도에 미리 11% 오르고, 예. 근데 영업이익이 2012년도 딱 29조 원 찍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는 영업이익이 늘었어요. 2013년도에 37조까지 늘었습니다. 그죠? 근데 주가는 빠지죠. 왜 그래요? 2014년도에도 영업이익이 줄죠. 많이 줄진 않습니다. 예, 계속 이제 감소를 해요. 3년 동안. 주가는 계속 이렇게 빠집니다. 예? 증가 폭이 더디니까. 금액은 조금 늘어났다 하더라도, 예, 여기서 영업이익이 폭증이 나오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미리 주가가 이제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주가를 보통 1년 앞서 나가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압니다. 예. 자, 반대로 삼성전자가 이제 2011년도부터 20% 이상 1년 동안 주가라는 경우가 3번인가 있었습니다. 언제? 2018년도. 그리고 2022년도 29%. 그다음에 작년이죠. 작년에 32%. 이게 작년이 가장 많이 뺐습니다. 작년이. 여기도 보시면은 그 40% 오를 때는 벌써 요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영업이익이 26조 기록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29조 원밖에 3조밖에 안 늘었는데 43% 올랐죠. 근데 2017년도 보니까 54조 원으로 더블 늘어나 버리죠. 2년 동안 거의 80% 올렸거든요. 외인들이 올린 거예요. 이 당시에 비트코인 채굴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품귀 현상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삼성전자는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전,
예? 6개월 전부터 주가를 미리 반영해 나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재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외인들은 미리 알고 있는 거야. 2022년도 1월 달에 주가가 이때죠. 예. 2022년도 주가가, 2022년도에는 영업이익이 43조 원 나왔는데 미리 이제 주가를 빼버린 거예요. 1월 달부터. 1월 달부터.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2023년도 가니까 2022년도 43조였던 영업이익이 23년도에는 6조 원으로 확 쪼그라들어 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미리 매도를 한 겁니다. 왜 또 삼정 같은 경우는 미리 매도를 해야 그래야 얘네들이 또 받쳐주는 세력이 없으니까 외인들이 다 올리고 외인들이 장기간 보통 한 6개월, 1년을 지금도 막 7개월 동안 때리잖아요. 아까 제가 이거 먼저 그래서 보여드린 거죠. 네, 작년 8월부터 삼성전자가 때리면서 24조 원. 이번 달까지 7개월 동안 매도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 때리면 반년 이상 이렇게 매도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번은 워낙에 지금 아마 최장 기간 매도를 할 겁니다. 기록을 세웠어요. 아무튼 일단 주가에 이제 반영됐다 보고 외인들은 이제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또 2023년도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 실적이 6조 원인데 주가는 또 미리 그냥 2023년도 1월 달에 저점 만들고 연말까지 오히려 올려버리죠. 왜 그랬어요? 2024년도에는 6조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다시 5배 증가하니까 외국인들은 미리 올려버린 거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자, 그럼 올해 그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연말에 제시했던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한 31조, 연말에 한 33조까지 잡았었거든요. 눈높이가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주가를 너무 많이 밀었던 이유가 뭐냐면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감소를 합니다. 예? 하이닉스는 조금 더 증가를 합니다만은. 근데 지금 뭐 영업이익이 43조 원에서 6조 원까지 쪼그라드는데도 주가를 뭐 29%, 30% 뺐는데 33조 원에서 지금 2조 원 정도 주니까 줄었는데 작년에 이미 30%를 빼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이번 분기 지나고 나면 2023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내년 실적 보고 가는 겁니다. 내년 실적으로 봐요. 외인들은. 이때도 그랬죠. 이때도 여기서부터 저점 찍고 이제 올릴 때 바로 2024년도 실적을 보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미리 또 6개월 전부터 팔아버린 거예요. 팔고 나니까 진짜로 영업이익이 작년이 이제 고점이었죠. 33조 원. 근데 내년에는 또 4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한 30% 영업이 증가하거든요. 그럼 이 데이터를 토대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저는 작년에 뺐더니 32%이지 않습니까? 올해 아마 이 정도는 올리지 않겠느냐. 다시. 올 하반기까지 다시 끌어올릴 겁니다. 올 하반기까지.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잠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제가 그전에도 연말에도 한번 그 월봉에서 저희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기록을 깼죠. 무슨 기록? 금융위기 때도 삼성전자가 월봉에 120개여서는 이 경기선이라고 그러죠. 120개여서는 안 깼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근데 이번에는 물론 이제 이동평균선이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탈을 했다가 지난달까지 이번 달도 이탈했다가 어제 다시 한번 120개여서 장한 거거든요. 어제. 예, 그러면 추세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로고로 봐도 그렇고 일반 차트로 보더라도 여기서 이제 이 트렌드죠. 여기 지지하고 여기가 중간 지지 맥점, 저항 맥점. 여기서 깨니까 금방 나왔죠. 이렇게 우리가 이거 뭡니까? 포크 이론. 예. 여기서 고점 주고 여기서 지지 맥점에서 이탈하니까 여기서 급락이 나온 거예요. 지금 지지 맥점이죠. 120개여서 깼다가 지금 다시 월봉을 살립니다. 그렇죠? 네, 이 패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지난 2017년도, 18년도 이게 고점이었죠. 그러니까 전고점에서는 이렇게 한번 지지를 합니다. 이때도 그랬었죠. 2022년도 여기서 바닥 찍고 올렸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다음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은 자, 삼성전자가 이게 또 이제 특징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쓰리바닥 외에는 없죠. 쓰리바닥 찍으면 위쪽으로 가던 통상적으로 확률적으로 아니면 아래쪽 다시 한번 뚫고 내려가던 그래야 되는데 뭐
업종 대표 종목군들은 뭐 5 바닥, 뭐 6 바닥, 다중 바닥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작년 11월 달에 여기서 5만 원, 49,900원까지 갔다가 그죠? 예,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래서 60일선을 지금 어제 오늘 종가상으로 다시 한번 장악을 해죠. 수급선입니다. 수급선. 여기서 이제 5 바닥이 나와요. 다중 바닥. 이런 패턴이 언제 나왔었냐면 일봉으로 보게 되면 금융위기 때 있죠. 이때는 삼성전자가 6 바닥이죠. 하나. 금융위기 때 둘, 셋, 넷, 5, 6개예요. 여기서 다중 바닥, 6 바닥, 저점을 좀 높여 나가는 금융위기 때. 그때 시기는 언제? 이때 똑같습니다. 시기가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거의 11월 초에 저점 깨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2월, 3월 초까지 조정이 나왔죠. 3월 초.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올렸습니까? 예, 그 이후에 여기가 이제 다중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갔죠. 지금도 약간 비슷하죠. 시기도 11월 달, 금융위기 때도 11월 초에 저점 주고 이번에도 작년 11월 달에 저점 1차 주고 지금 2월. 다음 주 지나가게 되면 이제 3월장이죠. 3월장. 그죠? 예, 그다음 또 이제 1분기가 좀 비수기니까 1분기 실적까지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된 거예요. 자사주 매입이 아마 이번 달 말 정도 끝나면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이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삼성전자는 7만 원 이상까지는 무조건 올라오고요. 예, 올 하반기까지 봤을 때 이 데이터상으로 토대를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국인들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을 먼저 앞서 나간다니까요. 예, 그 삼성전자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매수하셨는데 매수하신 분들은 더 매수하셔도 되고 여기가 되시면 아니면 그냥 홀딩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연간으로 따지면은 저는 뭐 작년 최고점까지 다시 한번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이랬을 때, 자, 삼성전자가 이제 고점과 저점 시그널이 보인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저점 시그널이 나온 거고, 이제 고점 시그널. 3년이 많이 이제 움직인다 그러면은 다른 종목도 개별주가 또 이제, 비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돈이 또 이치로 쏠려버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 왕이 지금 죽어요. 그죠? 왕이 죽어야 백성이 산다. 제가 그런 말씀 했죠? 그랬었죠? 얘가 이제 움직이면 개별주가 또 찌글찌글 해버려요.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이제 고점 시그널 나왔던 종목들이 뭐였냐면, 조선주 같은 경우 더 갑니다. 더 가는데, 지금 PR, 퍼가 지금, 그러니까 너무 좀 앞서 가서 움직였어요. 연말에 뭐 트럼프 수혜주다 뭐 얘기 나오면서 좀 앞서 움직였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작년 초부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아카데미 때 제가 한 달도 안 빼고 계속 추천했던 업종이죠. 더 간다 봐요. 대세니까. 20년에 한 번 오는 슈퍼 사이클 그 초입 국면이니까. 근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이 올렸다. 오늘 그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일단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가 이제 운수 장비 업종에 들어가 있죠. 코스피에. 예. 그러니까 어제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어제 밀었다가 지금 하나오션이 이제 뭐 대장격인데 어제 음봉으로 밀었다가 오늘 다시 또 양봉으로 감아 올리고. 그죠? 예. 요 추세를 일단 하나오션이 돌파를 일단 했어요. 로고로 보시면 요거 제가 하나오션 지난주에 이제 차익을 한번 하시려 했습니다. 예, 아카데미 그 회원님들 여기서 제가 매수 추천해가지고 그죠? 일단은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번 끊어주는 거야.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이야 이제 그대로 보시는데 여기서는 신규는 또 재미가 없다는 얘기지.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삼성중공업도 그러고 요즘에 HD 예, 현대중공업도 약간 지금 피로감을 느끼죠.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단기 이제 올려놓고 상산파 나왔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거래소에 운수 장비 업종 보시면요. 기술적으로 2011년도 4월 달이죠. 이거 최고점이에요. 2011년도. 예, 그러면서 코로나 때 여기 61.8에서 딱 얻어맞았죠. 코로나 때 61.8. 여기가 중간 장기 추세 저항선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운수 장비 업종이 이 최고점 대비 마지막 그 저항선인 78.6%.
여기서 딱 지난달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서 여기서 이어오는 이 추세 저항선에 왔다는 얘기죠. 네? 네, 연수로 따지면 거의 2010년이니까 2025. 한 14년, 15년 저항선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78.6이죠. 여기서는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거 밑에서 보유하신 분들 영역이지 신규로 들어갈 영역이 아니란 얘기지. 그리고 이제 PER이 지금 너무 주가 지금 가파르게 먼저 땡겨놨기 때문에 약간 한 2,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앞서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기다리시면 조선주도 싸게 줄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에 이제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코스닥의 로봇 관련주. 작년 연말에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 보유하고 가시라고 하면서 뭐 AI 소프트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올해 이제 화두가 될 만한 자율주행, 우주항공 이렇게 말씀했는데 로봇 관련주도 상상 외로 너무 빨리 움직였어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대장인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저점에서 주가가 어제 외인들이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어제 비교적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금액적으로. 오늘 다시 또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어제 1,570억 매도했거든요. 오늘 850억 다시 순매수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추세로 더 끌고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얘도 지금 이 친구도 5개월선, 5개월선, 이게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5개월선 안 닫고 가는 경우 없죠. 지금까지 보시면. 이 빨간색 선. 근데 지금 5개월선이 이렇게 떠 있죠. 이런 식으로 떠 있습니다. 지난달도 5개월선 터치 안 했고. 근데 여기서 보면 주가가 5개월선을 안 닫고 간 적이 없습니다. 기다리면 다시 이제 저점 주는데 지금 노구상으로도 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가 지금 저항이죠. 이 저항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이 이거 돌파를 순간 또 외인들이 또 이제 들어오면 돌파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기 저항이다. 2021년도 고점, 그 다음에 2023년도 여기 고점 돌파했다 끊어놨죠. 지금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지금 이 로봇 관련주가 로보티지도 마찬가지고 이 코스닥의 기계 장비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기계 장비 업종. 이게 지금 코스닥의 기계 장비 업종이에요. 로고 핵심 추세도인데, 이번 주 들어서 조금 흔들리죠. 오늘 노보티지 좀 꺾이는 그런 양상이고, 물론 이제 개별 다른 노보주가 지금 순환매에 나오면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하이젠 RNM, 그다음에 클로봇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음모로 밀었는데, 코스닥의 기계 장비 업종인데, 지금 보시면은 딱딱 이 각에 맞춰 움직이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저점 주고 나서 다시 터닝, 여기 고점 얻어맞고, 2018년도 여기서 고점 얻어맞고, 또 요 라인을 안 깼었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코로나 때도 급락이 나왔다가 이 마디 하단까지 주고 여기서 아래꼬리 주고 다시 한번 터닝. 여기 가니까 또 얻어맞죠. 또 얻어맞고. 작년 같은 경우도 여기 금방이 갔다 여기서 얻어맞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걸 깨버렸었어요. 완전히 깨버렸었습니다. 이거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게 뺐었다니 코스닥이.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다시 또 반등이 들어오면서 이 저점 찍고 나서 여기 중간 저항에 걸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물량 소화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물량 소화를. 소화를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여기서 N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노봇 관련주도 제가 보건대는, 지금 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 영역이에요. 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도 일부는 좀 차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내가 또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아까 서두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거래대금 추세선 돌파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그 추세선을 돌파를 했죠. 하락 트렌드를. 요게 이제 좀 마음에 걸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코스닥 지수하고 PER, 추이 분석 데이터입니다. PBR은 낮아요. 코스닥이 아직도 낮습니다.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PER도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워낙에 저평가라는 얘기죠. 근데 코스닥은 뭐가 문제냐면 이 PER, PER이
2000년도 이래. 예? 올해가 2025년이죠. PR이 25년 이래 세 번째 높은 구간이에요. 지금 거의 130구간까지 올랐거든요. 퍼가.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 2007년도 이 당시에 이제 예? 코스가 올라갔을 때 145. 그리고 금융위기 때 이제 급락 나왔다가 2010년도 10년도까지 또 반응 들어왔잖아요. 여기 이때가 130. 두 번째 높았었고, 예, 그리고 나서 작년에 코스닥이 왜 꺾였었냐면, 이때 이제 100을 돌파하고 여기서 한번 꺾였었죠, 코스닥이. 근데 이번에 다시 또 치고 올라가면서 거의 127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 들어서 세 번째 PR 기준으로 했을 때 세 번째 높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PR 구간에서는 지금 PR 기준에서는 엄청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는 얘기. PBR은 낮은데 PR은 엄청 고평가다. 이거 돌려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고포주는 조심해야 돼, 고포주. 이번에 로봇 관련주라든지 일부 테마 종목 되게 끌어올려버린 거예요, PR을. 땡겨버린 거예요. 예? 2023년도 뭡니까, 2차전지 올라갈 때도 이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 관련주가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지금 PR이 한 600배가 넘죠. 600배가. 예. 선행포가 지금 680배. 그죠? 그 다음에 뭐 두산, 이거 뭐 거래소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네. 1400배. 막 이렇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막 200배. 예.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뭐 당장 뭐 이렇게 막 밀린다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이번 달 정도 넘어가고 나면, 고포주는 여기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아까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소위 말하면 실적이 받쳐주는 가치주들, 저포주도 많아요, 코스닥이 지금. 예,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수급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삼전이 올라온 다음 또 개별주가 또 수급이 빠져나오면서 또 찌글찌글해져 버리고.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포주 있지 않습니까? 고포주. 코스닥 내에서도. 예, 고포주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많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예,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노보폴다도 지금 이제 작년에는 퍼가 상당히 높았는데 주가가 PR이란 것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거든. PR이 낮아지려면, 퍼가 낮아지려면 기업의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기업의 실적이 머무는 가운데서 PR이 낮아지려면 주가가 이제 빠져야 이제 퍼가 낮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까지는 상당히 고포주였죠. 400배, 500배. 뭐, 물론 지금도 낮은 건 아닙니다만은 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지금은 노봇 관련주가 가장 높고. 그렇습니다. 거기다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익이 이제 작년이 저점 찍고 나서 올 하반기까지 이제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PR이 낮아질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도 좀 부담스러운 거라. 그러니까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차익하고 오늘 또 들어오고 막 흔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도 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 영역이죠. 지금 들어가면 재미가 없을 것이다. 예? 예, 너무 단기간에 급하게 당겨버렸어요. 단기간에. 그래서 클로버 같은 경우 뭐 개별 종목군들도 연말에 제가 이제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추천했죠. 요거 뭐 하이젠. 예? 예, 얘도 이제 저항이 걸린 거예요. 여기서 또 가는 것은 이제, 네, 까치밥은 까치 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PER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2000년도 들어서 25년 이래 세 번째로 높은 구간이다. 이거 일단 여러분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조선이라든지 로봇, 특히 이제 유리기판도 제 시간 관계상 차트를 안 보여드렸는데 이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그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는 관심 가지실 게 자율주행 되겠죠. 자율주행.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이때 전기차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그러니까 자율주행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자동차는 전기차, 무조건 100% 전기차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자동차 이제 굴러가는 동안에 다 이제 이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제 상용하려면 전력 소모가 이렇게 높다 그러죠. 기존에 지금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한 4-5배 높답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차 아니면 이 완전 자율주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올해 뭐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유럽하고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공개를 하고 시판에 들어간다 얘기합니다만은 그게 다 100% 전기차로만 출시가 된다니까요. 완전 자율주행은. 그래서 자율주행도 요게 뭐 로봇이라든지 뭐 전기차 못지않은 대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율주행 미리 선취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대오토 이런 애들이 대장이죠. 국내에서는. 예, 요거 좀 잠깐 체크해 드릴게요. 현대오토에버. 지금 미국의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도요, 상당히 강세입니다. 예,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대오토 같은 경우도 이 고점에서 요거, 노고로 잠깐 보죠. 예.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2023년도 9월 달에 여기서 고점 찍고 나서 여기 저항 얻어맞고 이번 주에 이제 돌파하죠. 거의 한 1년 반 동안 조정이 나왔습니다. 1년 반 동안. 그죠? 예, 요때 제가 이제 한번 아카데미에서 추천했었고 급등 나오고 돌파할 때 월봉에서는 이제 지지맥죠. 일반 차트 보더라도 이 저점과 저점 주게 되면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예. 뭐 이번 달이나 여기서 뭐 거래하지 안 나오니까 선지 차원에서 이제 관심 있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레이더라든지 오늘 뭐 삼성전기라든지 뭐 현대모비스, 카카오, 네이버 다 자율주행 관련 종목입니다. 이 개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데 최근에 그 자율주행도 엣지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그죠? 예,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저점 주고 나서 지금 다이렉트로 V자로 올라와 버리죠. 이런 식으로. 스마트 레이더. 이런 애들은 이제 덜 올랐잖아요. 스마트 레이더라든지. 예, 뭐 지금 이제 고점인가 어제 그저께 갭매크로 내려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강하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 빼고 이제 좀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대장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LI 넥서 뭐 이런 쪽인데, 예, 오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오늘 고점 돌파했긴 했습니다. 현대로테 이쪽인데. 이제 방산 관련주면서 이제 또 우주항공 관련주인데, 얘들도 많이 올라왔고, 예, 뭐 테마 쪽으로 이제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 시스템이 지난주에 올렸다가 한번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이날 급등이 나왔다가 직전 고점에 매물이 나왔는데, 이렇게 눌림 줄 때 보세요. 눌림 줄 때. 따라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월봉에서 뭐 신고가 나왔었고, 이 종목하고, 그 다음에 캔코, 이렇게 이제 떠 있을 때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그 중간에 한번 눌림 줄 때. 그죠? 네, 이렇게 붕 떠 있기, 여기 지금 월봉에서 직전 고점 이 매물을 좀 소화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예, 여기 쌍봉에 전고점까지 왔고,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깔끔한 회사가 뭐 세트레가이. 예, 세트레가이 수렴형 패턴인데요. 지난주에 뭐 우주항공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매물 지금 소화하고 있거든요.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위성을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두바이에 소형 인공위성 전 세계에서 손가락 3개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에요. 국내 기업입니다만은 카이스트 출신 교수들이 이제 만든 기업인데, 예,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 컨택, 예, 이렇게 수렴형 패턴 이런 종목군들. 예, 보시고 루미르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소재 쪽에서는 이제 파이버 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관련 종목군들은 지금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에 눌림 주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요 로봇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로봇도 그리고 AI 소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막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테마 내에서도 막 돌아가면서 움직인다니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한 종목만 공략하시면 안 되고 뭐 대표적 하나 각 테마별로.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두 종목 더 추가로만 단기적으로 공략하면서 한 종목 더 끌고 가시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AI 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오늘은 또 이제 마음 AI. 제가 지난주에도 AI 소프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요런만도 올라갔죠? 그죠? 오늘 요런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솔트룩스, 요구에 또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오늘도 올라갔다가 좀 밀리고, 그다음 이스트 소프트. 그러니까 휴먼 AI 관련주가 이 솔트룩스,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죠. 야, 또 이스트 소프트는 여기서 먼저 올리고, 지금 횡보할 때, 여기서 이스트 소프트를 먼저 올렸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이때, 예를 들어서, 솔트루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횡보만 했어요. 횡보만. 그죠? 그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또 솔트룩스도 올리니까, 이스트 소프트는 먼저 또 올리고, 여기 또 이제 박스가 횡보해요. 돌아가면서 움직이죠. 같은 테마 내에서도. 그러니까 먼저 오른 종목군도 일부 좀 차익 하시고, 다시 눌리면서 재매수 한다든지,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좀 분할로 하셔야 됩니다. 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AI 소프트는 어차피 대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상용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올 하반기까지 좀 중장기로 관심 있게 보시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미국 관세부가 피해주, 수혜주 이렇게 말드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관세 영향하고 무관한 종목, 이게 AI, 원자력, 우주항공, 바이오 이쪽인데 이쪽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제껴두고 이쪽에 보시고 바이오도 지금 많이 오른 종목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엔터가 지금 오늘 또 이번 주 강했죠. 지난주, 이번 주. 게임도 좀 올라오고, 예, 여행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관련주. 근데 이 우크라이나 관련주는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원자력도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철강. 오늘 저 관세 이제 부과했지 않습니까? 자동차 한다 그러고, 반도체 한다 그러고, 예, 2차 전지는 IRA 보조금 폐지 저는 못한다 보거든요. 나중에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왜냐하면 2차 전지 그 IRA 보조금은 제가 작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바이든 정부 때도 이 IRA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바이든 때는 예, 그 의회 통과하는 데까지 1년 8개월이 걸렸어요. 1년 8개월이. 뚝딱뚝딱 해가지고 한두 달 만에 통과한 거 아닙니다. 1년 8개월 만에 통과해가지고 지금 지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긴급 명령권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미국 내에서 의회 통과한 법안이 가장 상위 법안이에요.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이라 가지고 거기 거부권 행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뭐 IRA 보조금 폐지할래 해가지고 오늘 내에 폐지하는 게 아닙니다.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또 다시 의회 통과를 해야 돼요. 폐지라든지 개정을 하려면 상원, 하원, 의회 통과를 해야 된다니까요. 바이든 때도 1년 8개월 걸렸는데 이거 바로 되겠습니까? 거기다 또 공화당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상원 의석수가 4석밖에 차이 안 나는데 또 거기다 공화당 지역에 다 2차 전지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데 공화당 그 의원들도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오늘 그 철강에 대해서 관세부가 내달 4일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게 물론 내일 또 밀지 다시 밀지 모르겠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안 밀죠. 네? 어제 장중에 관세부가 얘기 나왔을 때 한 4% 밀었다가 예, 어제 저점 깨면서 이제 4% 장중에 밀었다가 예, 종가에 올렸어요. 그죠? 오늘 이제 확정을 했죠. 관세 부과 내달부터 하겠다고. 미국하고 교역하는 예, 다른 나라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알루미늄도 그렇고. 근데 안 밀리네. 오늘 철강주가. 현대일체도 그렇고 동국제강도 그게 안 밀리죠. 예, 현대일체도 그렇고 동국제강 대표 종목군들 워낙에 이제 주가 싸니까 얘네들 동국제강도 저점 안 깨죠. 좀 밀긴 했습니다만. 근데 어제 또 미국의 그 철강 ETF를 보니까 그럼 미국 철강 관련 기업들이 수혜잖아요. 근데 어제 미국의 철강 ETF도 오른 게 없어요. 오른 게 없다니까요. 무덤덤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이제 그 3월 달에 이제 중국에 전인대가 있지 않습니까? 3월 둘째 주에. 자,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2차 전지하고 또 연관이 있는 겁니다. 포스코홀딩스하고 이제 또 소재 쪽이니까. 중국의 주택 가격입니다. 왼쪽이. 오른쪽이 중국의 철강 가격이 지수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주택가격 고점 찍고 나서 지금까지 밀죠. 지금까지 부동산이.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마이너스 거의 한 10월 달하고 9월 달에 마이너스 거의 6%까지 밀었거든요. 주택가격 지수가. 주택가격이. 2017년이니까 지금 8년 동안 미는 거야. 8년 동안. 미국과 우리나라는 주택이 막 올랐잖아요. 코로나 때. 근데 중국은 계속 주택가격이 빠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중국 정부에서 10월 달, 9월 달에 경기 부양 대책을 쏟아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350조 부동산 그 지원을 해주고 대출 연장해주고 막 금매물 쏟아지니까. 근데 그 자리가 작년 같은 중국이 언제 그랬었냐면 2015년도에도 부동산이 이때도 마이너스 5%가 빠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부동산 경기 부양하니까 부동산 부양하니까 또 V자로 올라갔죠. 자, 오른쪽에 중국의 철강 가격이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동일하게 움직이죠. 네, 부동산이 2015년도 한 3개월 정도 빠르게 움직여요. 2015년도 10월 달에 저점 주고 철강 가격은 2016년도 15년도 연말과 연초에 저점 줍니다. 부동산 올라가니까 철강 가격이 급등 나오죠. 부동산 빠지니까 철강 빠졌다가 다시 여기서 반등 들어오니까 철강 가격도 반등 들어오죠. 자, 중국은 GDP 대비 40% 부동산이니까 부동산부터 부양을 해야 됩니다. 경기 부양하려면. 그러니까 작년에 막 대출 연장해주고 뭐하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부양할 겁니다. 시진핑이 여기서 몇 뺐습니까? 부동산은 투기다 그런 얘기했죠. 중국의 신적인 존재 시진핑이가 투기다 그러면서 부동산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살을 냈습니다. 이 일이 그 헝다 그룹이 파산했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뭐라고 그러면 시진핑이 투기라고 했는 부동산을 이제 투자라고 그러죠. 투자. 부동산 경기부터 부양해야 돼요,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은 집을 팔고 지금 중국 집을 사야 돼요. 지금 철강 가격이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예, 부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동산 부양하게 되면 집값 오르겠죠? 예, 설비투자 늘어나겠죠? 철강 가격이 오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보시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철강 가격입니다, 이게. 1년 추이를 돌파를 했고, 미국 철강 가격도 지금 15년, 10년 지지맥점이에요. 10년 지지맥점. 예, 그렇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포스코하고 중국의 주택 가격 지수하고 동일하게 움직이죠. 그죠? 포스코 저점이 언제였습니까? 2016년도 요때 저점이었죠. 그때 중국의 부동산이 저점이었었고. 예? 집값 빠지면서 여기서 집값 빠지 같이 빠지고. 예, 반등 줄 때 반등 주고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고 요때는 2차 전지 때문에 올라간 거고. 예, 다시 이제 빠졌는데 지금 포스코 현재 주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작년에 이제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를 하든지 말든지, 뭐 30% 부과라든지 50% 부과라든지, 이제 주가는 다 안 빠지겠다는 얘기죠, 제가 보건대는. 예. 그러니까 관세 영향 안 받는다는 얘기죠, 중국도. 예, 시장이 좀 이제 관세에 대해 적응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실적 발표가 이제 끝났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컨콜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요. 실적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연간 매출액이 2조 7,600억. 예, 전년 대비해서 60%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02억 적자 전환. 시장 예상보다는 크게 많이 또 적자 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연결 기준 했을 때 원래 한 390억 초반이었거든요. 실적 부진 원인을 보니까 전기차 및 파워툴 판매량 반등에도 ESS 양극재 출하량이 좀 감소했더군요. 판가가 좀 하락의 영향이 나왔고. 근데 ESS 같은 경우는 테슬라 같은 경우 작년에 거의 100% 이제 성장했거든요. 이쪽은 이제 성장하는데 성장 그 폭이 조금 이제 좀 낮춰진다는 얘기죠. 근데 전기차 및 파워툴 판매량은 반등이 나왔다. 메탈 가격 하락 영향 이거 뭐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70억인가 충당금 환입을 했지 않습니까? 부분별 매출 변화를 보게 되면 4분 기준에 했을 때는 전기차용 양극재 비중이 62%로 증가를 했고 ESS 같은 경우는 23% 감소했다. 연간 기준에 했을 때는 전년 대비 전기차용 비중이 15% 감소했고 ESS 같은 경우는 17%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14%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연간 기준에서 작년도 전기차 비중이 15%면 그게 크게 감소 안 했죠. 실질적으로.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올해 이제 중요해요. 전망이. 예. 요번에는 이제 컨콜 내용이 보면 회사에 좀 자신있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작년 3분기까지는 하반기 가야 조금 둔화폭이 좀 개선될 수 있고, 하반기 가야 또 재고가 좀 소진될 수 있고, 좀 자신 없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자,
오늘 보니까는 콩콜 내용을 1분기부터 고객사 재고 소진 및 지금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신규 전기차 출시 영향 등으로 매출 이익이 개선된다. 연간 기준에서는 주요 고객사 판매량이 증가하고 신규 OEM 수출 매출 증가 기대가 된다. 가동률이 상승하고 생산성이 향상하고 연간 실적 개선도 전망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올해 전체 2025년도 전기차 시장은 25% 성장을 전망한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20에서 30% 성장한다 그랬죠. 에코프로 BM의 연간 판매량은 작년 대비해서 40% 증가할 전망이다. 기타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코스피 이전, 코스피 이전 작년부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분기 말, 다음 달 말 정도에 승인이 완료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이 지금 세팅 들어오죠. 연기금이 코스피 이전하게 되면 에코프로 BM 적어도 한 1조 원 정도 매수 들어올 겁니다. 거기다 외국인들 패시브 자금까지 들어올 겁니다. 25년도 국내 설비 투자 5천억 규모 예상. 캐집이다 뭐다 얘기합니다만은 설비 투자는 계속 증가를 계속 좀 하고 있죠. 이거 안 해버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내외적으로 양국제 수주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에 유의미한 성과가 도출될 전망이다. 헝가리 공장 4분기에 양산 목표. 지금 그 시범 공장 들어갔죠. 연간 5만 4천 톤 생산 능력 확보.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헝가리 공장 가동되고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2분기부터 수백 톤 규모의 샘플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대차하고 협력해가지고. 작년보다 상당히 좀 컨콜 내용이 좋습니다. 고무적이고. 그러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이미 이제 실적이 다 끝났어요. 대표 종목군들.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 LG와 이제 연간 실적 보게 되면 눈높이가 이제 작년 하반기보다 낮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올해부터 1분기부터는 지금 적절한 기업들 하나도 없습니다. 예상은.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원래 예상이 398억이었거든요. 적자. 근데 402억이니까 원이니까 예상치보다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올해 실적과 내년 실적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PR이 이제 낮아지는 종목군들. 2차 전지. 그 다음에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자산 가치 있는 기업들. 실적이 이제 증가하는 종목군들. LN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정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시장 1분기 저점이다. 조정 시에 적극 매수 마인드 그대로 유지하시고 순환매 종목 장세, 고포주 이런 종목군들의 추격 매수 자제하시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노봇도 마찬가지고 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 영역입니다. AI 소프트, 우주항공, 자율주행 이런 종목군들은 대표 종목 플러스 한두 종목 선침해 전략. 삼성전자 2차 전지 대표주 바이앤홀드 전략, 강홀드 전략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 유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